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2절 개폐기 및 공구입니다. 이번 시간은 너무너무 쉬운 시간입니다. 그냥 여러분 편하게 들으시면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계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는 이따가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21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개폐기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개폐기. 개폐기는 열고 닫는 기계, 뭐 이런 거 볼 수 있죠. 열고 닫는 거. 그래서 원래 이제 전기가, 전원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은 개폐를 하려면은 만약에 이제 부하가 있고, 전기를 사용하는 부하가 있고, 개폐기를 사용하려면은 가장 많이 쓰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스위치 종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개폐기는 보통 두 개를 다 동시에 열고 닫는 용도로 이제 사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폐기의 원리는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여러분 혹시 작두라고 하십니까? 작두. 한약방에 가서도 볼 수 있고 예전에 이제 뭐 우리가 소 여물 줄 때 너무 쓸고 시골에 가면은 그렇죠. 많이 쓸었죠. 작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긴 칼날이 돼 있어서 이걸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물건을 쓰는 게 있으면 써는 그쵸? 자르는 게 있죠. 자, 이 작두가 바로 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스위치가 바로 우리가 이거를 나이프 스위치라고 합니다. 나이프 스위치. 칼 스위치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나이프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칼날이 충전부죠.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위험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커버를 이렇게 딱 둘러싸게 됩니다. 그럼 이 앞에 이제 커버라는 말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커버 나이프 스위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커버 나이프 스위치는 뭐냐면은 여러분 책 보시게 되면은 221페이지에 있는 바로 그 제품이 커버 나이프 스위치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 둘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예전에 사용하고 요새는 잘 없는데 이거 안에 잘 보게 되면 요즘에 뚜껑이 있어가지고 뚜껑에 퓨즈가 이렇게 들어가요. 퓨즈. 그래서 자, 이것도 또 최근 우리 신세대들은 공감하기 또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퓨즈를 하나씩 이렇게 또 집어넣어가지고 만약에 전류를 많이 쓰게 되면은 과전류,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퓨즈가 딱 끊어져서 선로를 보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퓨즈가 잘 끊어지다 보니까 집에 항상 스페어, 예비 퓨즈를 또 놔야 되는데 이 퓨즈를 놓기가 좀 귀찮아가지고 그냥 철사로 확 그냥 묶어가지고 그쵸? 철사로 딱 묶어가지고 절대 안 끊어지는 불멸의 퓨즈를 만들어 버리신 분들이 있죠. 그런 집은 100% 불나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커버 나이프 스위치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생된 이름이 두꺼비 집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볼록하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두꺼비 집 놀이가 있어요. 흙을 쌓아놓고 손을 집어넣은 다음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손을 빼게 되면 여기 볼록한 모양, 마치 묘의 이제 봉처럼 올라오게 되는데 그걸 닮았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두꺼비 집이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요즘에는 이게 차단기가 별로 안 쓰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있었고 방앗간 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기계마다 막 많이 장착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커버 나이프 스위치입니다. 근데 커버 나이프 스위치의 가장 큰 단점은 뭐였습니까? 퓨즈가 일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퓨즈가 일회성이기 때문에 이 퓨즈가 만약에 끊어지게 되면은 스페어 퓨즈를 또 준비해야 되는 아주 이런 불편함이 있었죠. 그래서 기술이 이제 발달하면서 퓨즈가 없는 차단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노 퓨즈 노 퓨즈 브레이커라는 걸 만들고 그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NFB라고 하는 거죠. 얘 이름은 그런데 얘 이름은 배선용 차단기 그렇게 부르는 게 사실은 더 맞습니다.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이거는 차단기를 잘 정상적으로 동작하다가 과전류가 흐르면 지가 뚝 하고 끊어져요. 이거 어떤 원리냐면은 여러분 예전에 또 이 뭐 참새 같은 거 이렇게 잡아보셨습니까? 왜 바구니 같은 거 해가지고 여기다가 막대기 하나 이렇게 놓고 실로 이렇게 착 연결한 다음에 여기다 좁쌀 같은 거 놓고서 새가 딱 앉으면 이 실을 탁 끌어당겨가지고 이걸 툭 떨어뜨리게 하잖아요. 그쵸? 이런 게 이제 지렛대 원리인데 이 안에 마치 그런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금속이 지렛대로 지지하고 있는 거죠.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거는 열에 굉장히 민감한 금속이에요. 그래서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 30A짜리거든요.
과전류에서 아주 민감하게 되면 차단기를 뚝 하고 떨어뜨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손으로 떨어뜨리는 거나 실제로 과전류가 동작해서 떨어뜨리는 거는 다르게 떨어집니다. 제가 손으로 떨어뜨려 볼게요. 떨어뜨리게 되면 끝까지 떨어지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과전류에 의해서 떨어지게 되면요, 반만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올리면 안 올라가고 한번 내렸다가 올려야지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차단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차단기 떨어졌네? 이거 누가 떨어뜨렸어? 하고서 딱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차단기 누가 내렸어? 라고 하는 거지만, 차단기가 만약에 과전류에 의해서 동작이 되면 반만 내려간다고요. 그냥 올라가면 안 올라간다고요. 다시 내려오지. 그러면은,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사람이 일부러 내린 게 아니라, 이거 뭔가 밑에서 뭔가 회로가 잘못돼가지고 차단기가 떨어졌잖아. 라고 하면서 회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지능적인 프로세싱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뭐 되게 원리가 복잡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이게 우리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어떤 과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차단기 조금 얘기 더 해보게 되면은 이 배선용 차단기가 있죠. 근데 얘 이름이 왜 배선용 차단기일까요? 차단기인데 배선용 차단기. 이걸 누구를 위한 차단기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 차단기가 있는 걸까요? 전기를 많이 쓰면 차단기가 떨어지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이거 30A짜리인데 보통 우리 집에는 15A짜리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차단기일까요? 이 차단기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배선을 위한 차단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제가 이 차단기에다가 부하를 사용합니다. 냉장고를 사용하고, 예를 들어 여기다가 뭐 TV를 사용하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 뭐 형광등, 등기구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냉장고가 만약에 5A, TV가 3A, 등기구가 2A 이렇게 딱 먹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합쳐서 몇 A입니까? 10A죠. 그쵸? 그러면은 10A가 흐르면은 이 차단기는 절대 안 떨어지죠. 절대 안 떨어지고 잘 동작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하셨던 분들은 이 전선이 몇 암페어를 버티기에 설계를 할까요? 이 차단기보다 용량이 작아야 될까요? 차단기보다 커야 될까요? 차단기보다 용량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단기가 15A면은 여기 들어가는 전선은 몇 A입니까? 적어도 17A라든지, 그쵸? 15A보다 더 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15A가 넘게 되면은 이 전선이, 17A가 만약에 넘게 되면은 이 전선이 녹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허용전류가 더 커져버리기 때문에 차단기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법에도 나와 있어요. 이 전선의 규격은 차단기 용량보다 더 커야 된다라고. 차단기 용량은 전선의 최소 허용 전류보다 더 작아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집에 전기를 많이 씁니다. 이제 내가 이번에 말이야 우리 집에 컴퓨터 PC를 샀어. 해가지고 부하를 계속 써요. 부하를 계속 증설하다 보니까 차단기가 이제 뚝뚝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 10A가 아니라 이제는 차단기가 전기를 한 이제 20A 만약에 이렇게 쓴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차단기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는 거죠. 차단기는 15A가 넘어가면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랑 기술봉사라고 해가지고 학생 때 저희 과에서 기술봉사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한 3년 동안 독거노인 대상으로 봉사를 이렇게 많이 다녀왔는데 할머니들 주로 혼자 살지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할아버지들보다 연세가 평균 수명이 더 넓으니까 할머니들 집에 가보게 되면 이거 엉망이에요. 차단기가 15A짜리가 있는 게 아니라 30A짜리가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전선은 그대로인데.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아니 할머니 이거 전기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졌어요? 그러니까 옆집 개똥이네 할아버지가 말이야 맥가이버라고. 그 할아버지가 이거 다 해준다고. 이 동네 다 바꿔 놓는다고. 그 아저씨가 동네 다 불내실 분입니다 지금. 절대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차단기는 절대 원래 있던 것보다 더 큰 용량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차단기가 떨어진다고 해요. 차단기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엄마 나 아파 라고 얘가 울부짖는 거예요. 더 이상 전류가 커지게 되면은 전선이 맛이 가는 겁니다. 이제 전선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20A 흐르죠. 20A 만약에 흐르게 되면은 차단기는 절대 안 떨어지죠. 차단기는 30A 떨어지니까.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전선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녹고 있는 거죠. 차단기를 큰 걸로 바꾸려면은 이 안에 있는 전선부터 일단 30A보다 더 큰 용량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을 다 뜯어가지고 전선을 다 교체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차단기는 원래 있는 것보다 절대 큰 용량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를 더 증설을 해야죠, 회로를. 차단기를 하나 더 놔가지고 여기서 분리해가지고 이쪽은 딴 데서 따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절대 차단. 그러니까 그래서 이 차단기 이름이 뭡니까?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누구 거예요? 배선 거예요. 차단기. 절대 이렇게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런 집들 돌아다니면서 차단기 바꿔주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절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배선용 차단기, NFB고요. 다음에 누전 차단기라고 있습니다. 누전 차단기는 차단기에 이렇게 빨간 점이 있는 거죠. 빨간 점. 이 누전이라는 건 뭐냐? 전기가 새는 거죠. 어떻게 새는 거냐? 이것도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집에 이렇게 전기가 들어와요. 누전 차단기. 누전 차단기면은 자 여기 이제 TV가 있고 뭐 냉장고가 있고 한번 이렇게 해보죠. 만약에 TV가 2A를 먹는다고 해보죠. 냉장고는 뭐 3A. 그럼 합치게 되면 몇 A입니까? 5A죠. 키르히호프의 일법칙에 의해서 입력과 출력은 똑같아야 돼요. 그럼 나가는 것도 5A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5A, 입력 들어오는 게 5A 하면은 나가는 것도 5A여야 됩니다. 근데 얘 이름이 누전 차단기예요. 어떨 때 동작하는 겁니까? 누전일 때 차단하는 거죠. 누전일 때 차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떨 때 누전이 되느냐? 들어온 게 만약에 5A인데 나가는 게 4.8A다. 그러면은 0.2A 어디 간 겁니까? 밖으로 샌 거죠. 0.2A 어디 간 거예요? 딴 데로 놀러 간 겁니다. 0.2A. 근데 어떻게 놀러 갈까요? 예를 들어 이 철대 같은 거에 타고 갔든지 아니면은 사람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철수가 오늘 냉장고에 문 열었는데 감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로를 통해서 원래 다시 3A가 다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전기가 사람을 통해서 대지로 이제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감전인 거죠. 보통 감전에서 죽는 이유가 뭐냐면은 심장 쇼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으로 건들게 되면은 이 대지 땅으로 가게 되면은 손을 통해서 항상 가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땅으로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심장에 몇 암페어면 죽냐? 30mA, 0.03A 하면 죽습니다. 사람이 죽을 우려가 있는 거죠. 심장 쇼크를 받아서 죽을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거 죽는 거죠. 200mA니까. 그럼 차단기 얘는 누전 차단기는 뭐 하냐? 입력과 출력이 이 차이 나기만 해봐. 이 차이 나기만 해봐. 들어온 게 5였는데 나간 게 5여야 돼요. 차이 나기만 해봐. 차이 나기만 해봐. 이거를 하루 종일 읊고 있는 애예요. 그럼 얘는 얼마? 30mA가 이상이 차이가 났다라고 하면은 0.03초 이내에 차단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배선율 차단기랑 완전 달라요. 배선율 차단기는 야, 이 새끼 말이야. 이거 15A 넘기만 해봐. 이것만 계속 하루 종일 중얼거리고 얘는 차이 나기만 해봐. 이런 것만 하루 종일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배선용 차단기에 빨간 점이 달려 있어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애들도 있죠. 그런데 이 만약에 집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감전이 됐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누구다? 이 누전 차단기 덕분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 점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한 달에 한 번 이 버튼을 눌러서 테스트 해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낮에 컴퓨터 같은 거 사용 안 할 때 이 버튼을 한번 눌러봐야 됩니다. 그럼 차단기가 뚝 타고 떨어졌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좋은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 댁에 누군가 감전을 당했다면은 혹은 누전이 됐다면은 누전이 당하는 게 거의 감전이죠. 감전을 당했다면은 그러면은 이 차단기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눌러도 차단기가 안 떨어져요. 그럼 얘기는 뭡니까? 누군가 감전이 돼도 나는 모른다. 보호받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전 차단기를 떼고 그냥 배선율 차단기를 집어넣는 거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배선율 차단기 있고 누전 차단기가 있게 되는 거죠. 감전 보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누전 보호, 화재 방지 이런 것들이 되게 되는 거죠. 자, 222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서 스위치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스위치가 무슨 스위치냐? 타임 스위치라고 하네요. 그래서 타임 스위치는 요즘엔 잘 안 쓰는데 자, 여기 온 스위치가 있고 다음에 오프 스위치가 있어서 온을 딱 누르면은 불이 딱 켜집니다. 예전에 주로 현관에 주로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꺼지고 오프를 누르면은 즉시 꺼지고. 근데 이게 시간이 자, 한 문제 나와요. 시간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3분 이내에 소등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관이나 호텔, 공공장소 있죠. 이런 데는 1분 이내에 소등되어야 됩니다. 이제 10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조광 스위치는 불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돌려서 리모컨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리모컨 스위치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타임 스위치가 아니라 센서 스위치가 많이 사용되죠. 사람이 지나가 보면은 켜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센서 스위치가 많이 이용이 되겠죠.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매입 텀블러 스위치가 있고,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또 연용 매입 텀블러 스위치가 있습니다. 연용 매입 텀블러 스위치에서 여기서 또 한 문제. 어떤 게 나오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스위치가 이런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런 스위치. 이거는 온오프 기능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달로 스위치라고 합니다. 달로. 길이 하나만 있다고 해서 원웨이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런 스위치가 있습니다. 똑 하면은 여기, 딱 하면 여기, 똑딱, 똑딱. 길이 하나, 둘, 세 개 있다고 해서 이거를 3로 스위치라고 합니다. 3웨이 스위치라고 해서 3로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3로 스위치 어디 쓰나? 잘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교류 전원이 있고, 제가 2개소 전매를 해보겠습니다. 2개소 전매이 뭐냐면은, 여러분 왜 우리 1층과 2층인데, 계단으로 올라갈 때, 자, 1층이 있고, 여기 2층이 있는데, 1층에서 올라갈 때 불을 켜고, 2층에 올라가서 불을 끄는 거예요. 램프가 있고. 다음에 2층에서 내려갈 때 불을 켜고, 내려가서 끄는 거죠. 두 군데서 껐다 켰다 가능한 겁니다.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러고 본 적 있으십니까? 자, 스위치가 여기 3로 스위치가 하나 있고, S3-1. 다음에 이쪽에, 램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S3-2 이렇게 3로 스위치가 있고 둘 사이에는 연락선이 두 가닥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똑딱똑딱 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건 똑딱똑딱 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상태는 불이 꺼져 있는 상태죠. 그렇죠? 불이 꺼져 있는 상태죠. 불이 꺼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만약에 ON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불이 어떻게 됩니까? 켜지죠. 둘 중에 아무 데서나 그래서 딱 ON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이 꺼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여기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여기서 켜고 이쪽에서 끌 수 있고 이쪽에서 끄고 이쪽에서 켤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2개소 전멸이라고 합니다. 3로 스위치를 이용하면은 2개소 전멸이 가능하죠. 자, 근데 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세 군데서 껐다 켰다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4로 스위치라는 걸 만듭니다. 4로 스위치는 똑 하게 되면은 결선이 어떻게 되냐? 결선이 똑 하면은 나란히 딱 하게 되면은 이게 결선이 크로스가 되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나란히 연결, 크로스 연결, 나란히 연결, 크로스 연결. 이게 4로 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 중간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간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은 여기가 나란히 되게 되면은 지금 상태는 어떻게 돼요? 꺼져 있죠, 그쵸? 그러면 4로 스위치를 제가 똑 해볼게요. 4로 스위치를 똑 하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크로스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쵸? 다음에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딱 하게 되면 요거를 꺼볼까요? 그럼 불이 이제는 꺼지게 되죠.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똑 해볼게요. 요거 똑 해볼까요? 그럼 다시 불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불이 켜지게 되죠. 그쵸? 3개소 전멸이 가능하죠. 4개소, 네 군데서 껐다 켜려면 어떻게 되냐? 중간에다가 4로 스위치를 또 하나 집어넣어 줍니다. 그럼 지금은요? 켜져 있죠? 다음에 이걸 또 켜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꺼지죠. 그쵸? 다음에 아무거나, 셋 중에 아무거나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시 켜지죠. 그러니까 4로 스위치를 이용하게 되면은 4군데서도 할 수 있어요. 100군데서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4개소에서 전멸을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3로 스위치 2개, 그 다음에 4로 스위치 2개. 만약에 내가 100개소에서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개소. 3로 몇 개? 2개. 4로 몇 개? 98개. 안에다가 4로 스위치를 막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100군데서도 할 수 있죠. 이런 게 우리가 무슨 스위치라고 하냐면 텀블러 스위치라고 합니다. 텀블러 스위치. 자, 그 밑에 이제 누름 버튼 스위치라고 해서 뭐 초인종 같은 데 쓰이는 버튼도 있고요. 코드 스위치라고 해서 뭐 전기 잠료, 전기 방석 아니면 물고기 뭐 기포 올라오게 하는 거 이런 거 중간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코드 중간에다가 넣는 스위치도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펜던트 스위치라고 있죠. 펜던트 스위치. 이게 이제 펜던트 스위치죠. 그렇죠? 밀어가지고 쓰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형광등 밑에서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끄면 재미없고, 이렇게 헤딩으로 해가지고 이제 끄고 많이 했었죠. 그렇죠? 이거 펜던트 스위치. 지금은 잘 사용 안 하죠. 네. 이런 스위치들 종류도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223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접속 기구의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셉터클,
그러니까 전구를 이제 꽂아놓는 거죠. 소켓과 리셉터클이 있어서. 자, 키 소켓 있고 키 레스 소켓 있고 리셉터클 있죠. 키 소켓의 특징은 옆에 뭐가 있습니까? 돌리는 거 있죠. 자동차 키처럼. 그래서 키가 있다고 해서 키 소켓. 그 없으면 키 레스 소켓입니다. 자, 이렇게 키가 있는 키 소켓은 지금은 옥내에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옥내에서는 직부등이라고 해가지고요. 바로 직접 붙이고 그 다음에 벽에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해야지 이거는 집 건물 안에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접촉의 위험성이 있게 됩니다. 되게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콘센트와 플러그에서 콘센트는 전기 기구에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는 배선기구로 매입형, 노출형, 방수형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멀티탭은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할 수 있는 배선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쭉 보시게 되면은 F39 멀티탭이라고 있죠. 여러 개 이제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멀티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조금만 더 얘기해 볼까요? 지우고 본문에 조금 내용이 있죠. 앞에 넘어가 보게 되면은 3번 퓨즈가 있습니다. 퓨즈라고 하는 거는 가느다란 실처럼 되어 있거나 다양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과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가 끊어져서 후단을 보호하게 되는 걸 우리가 퓨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유리통에 들어가 있는 퓨즈 이런 걸 우리가 유리통 퓨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전류가 흐르면 뚝 하고 끊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교체하게 되는데 자, 퓨즈가 우리가 고압용 퓨즈가 있고 저압용 퓨즈가 있어요. 우리가 교류를 600V 이하를 저압이라고 하게 되는데 자, 고압용이 있고 저압용이 있습니다. 고압용은 또 다시 나누게 됩니다. 포장 퓨즈가 있고요. 비포장 퓨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매질로 둘러싸게 되면 포장이고 노출되어 있으면 비포장이죠. 포장 퓨즈에서 보셔야 될 거는 자 224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1.3배죠. 그렇죠? 1.3배의 전류가 흘렀을 때 1.3배의 전류에 견디고 2배의 전류가 흘렀을 때 120분 안에 끊어져야 됩니다. 자, 보세요. 1.3배의 전류가 흘러도 끊어지지 말고 버텨야 되고 2배의 전류가 흘렀을 때 120분 안에 끊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퓨즈가 있는데 이게 10A라고 하면은 10.0001A 흘렀다고 해서 바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버티는 거예요. 고압용일 땐 이만큼 버텨요. 비포장일 땐 뭐냐면은 1.25배의 전류에 견디고 1.25배의 전류에 견디고 2배의 전류가 흘렀을 때 2분 안에 끊어져야 됩니다. 자, 비포장은 2예요. 2배의 전류가 흘렀을 때 2분 안에 끊어져야 됩니다. 2분 안에 중단되어야 됩니다. 저압용 퓨즈는 어떠냐? 저압용 퓨즈는 1.1배에 견디고 다 이 얘기가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100A라고 하면은 110A는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랑 똑같냐? 110%에 견디고 이 얘기랑 또 똑같은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표에 보는 것과 또 똑같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전격 전류가 30A 이하가 된다. 그러면은 2배의 전류가 흘렀을 때 2분 안에 끊어져야 된다. 딱 이 얘기가 이제 있는 겁니다. 아셨죠? 내용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구 공구 한번 볼까요? 공구. 225페이지에 공구 한번 보겠습니다. 공구 모양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와이어 게이지 있죠. 와이어 게이지. 와이어 게이지라고 하는 거는 자, 동그란 원판에다가 이 구멍을 여러 개 뚫어놔가지고 전선을 거기다 끼워보는 겁니다. 끼워봐서 사이즈가 맞으면은 이게 전선이 몇 밀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반지 맞추러 가면은 손가락에다가 링 여러 종류 이렇게 껴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 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죠. 와이어 게이지. 다음 밑에 보면은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안찌름, 바깥찌름, 깊이 이런 거 재는 거죠. 우리 현장에서 뭐 노기스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되죠. 다음에 벤치 있고, 다음에 와이어 스트리퍼, 전선 피복 벗기는 겁니다. 와이어가 전선이고 스트리퍼 이거 벗기다니까 와이어 스트리퍼 전선 피복 벗기는 거고, 다음에 프레셔 툴이라고 하죠. 프레셔 툴, 압착 펜치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강력하게 눌러서 접속 기구를 한다든지 접속 단자, 뭐 압착 단자 이런 것들을 접속하는 기구죠. 프레셔 이게 누르다라는 뜻이죠. 다음에 클리퍼라는 게 있죠. 뭐 굵은 전선, 벤치 같은 걸로 절단하기 어려운 것들은 굵은 전선, 절단기죠.
그걸 절단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뭐 스패너도 있고 벤더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금속관을 넣고 구부리는 겁니다. 이게 벤더라고 하는 이 굴곡 부분에다가 금속관을 꽂은 다음에 이 금속관을 내려서 금속관을 휘게 만드는 게 벤더입니다. 다음에 파이프를 자르는 파이프 커터도 있고 금속관에 나사를 낼 때 사용하는 오스터도 있습니다. 이게 수동으로 내는 건데 돌리면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름 같은 걸 조금, 윤활유 같은 걸 조금 바르면서 해야 됩니다. 다음에 리머. 금속관을 만약에 자르게 되면, 쇠톱 같은 걸로 자르게 되면 이 자른 부분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안쪽을 다듬어 줄 필요가 있는데, 자, 이렇게 칼날로 되어 있는 거를 전동 드라이버 같은 걸로 돌려서 안에를 조금 다듬어 주게 됩니다. 안쪽 면을. 그래서 안쪽 면의 거친 부분을 다듬어 주는 공구가 바로 리머입니다. 다음에 홀커터라고도 부르게 되고요. 구멍 뚫을 때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전동 드라이버 같은 데다 껴서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링 리드셔. 노가웃 직경이 접속하는 금속관보다 큰 경우에 사용한다. 와셔죠, 와셔. 그렇죠? 그러니까 금속관, 관에 뭐 배관 접속하려고 하는데 구멍이 좀 크다. 접속하는 기구보다라고 할 때 사용해 주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로크너트라고 되어 있어서 금속관을 끝에가 나사를 내게 되는데 금속관을 나사낸 다음에 박스 같은 거에다가 접속을 할 때 양쪽에다가 너트를 체결해 줍니다. 그래서 로크너트를 하나 이렇게 체결해 주고 또 다음에 또 하나를 바깥에 하나 안쪽에다 하나 체결해 주게 되는 겁니다. 너트입니다. 말 그대로 너트. 그리고 금속관에다가는 끝에다가는 부싱이라는 걸 이렇게 씌워주게 됩니다. 잠시만요. 자, 이게 바로 부싱입니다. 금속관 끝에다가는 이 부싱을 체결해줘서 금속관 끝에가 거칠기 때문에 여기는 안에 이제 부드럽게 되거든요. 금속관 끝에서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싱, 이런 부싱을 또 끼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스 테스터, 접지 저항 측정할 때 사용하는 거. 어스가 접지죠, 그쵸? 어스 테스터도 있고, 다음에 절연 저항계라고 해서 매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매거 별표 좀 잘 표시해야 됩니다. 매거는 절연 저항을 측정할 때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내용 끝났고 문제 풀어보는데 문제가 또 꽤 많죠. 문제가 25문제 꽤 많네요.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는 거 없잖아요.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가정용 전등에 사용되는 전멸 스위치를 설치해야 할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집에 들어오는 전기가 두 가닥인데 실제로 일하는 선은 뭐예요? 단상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핫라인, 전력선이고 하나는 접지선입니다. 근데 스위치를 달 때는요, 핫라인에다가 스위치를 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이거를 껐을 때 램프가 확실하게 꺼질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공사를 했다. 이렇게 만약에 달았다. 그러면은 스위치를 꺼도 핫라인에서는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반불, 잔광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스위치를 분명히 껐는데 형광등이 자글자글하니 불이 조금 남아있어 보이는 그런 경우 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사 잘못한 거예요, 그거. 공사 완전 이상한 아저씨들이 와서 공사한 거죠. 잘못한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거. 그런 걸 우리가 잔광현상이라고 합니다. 스위치는 어디에 접속해야 됩니까? 접지 측이 아니라 전압 측 전선에 접속이 돼야 되는 겁니다. 라번. 나중에 학원에 특강 오시면은, 학원 특강 할 때 오시면은 제가 조금 더 깊게 얘기하겠습니다. 해결 방법 얘기해 드릴게요. 자, 2번. 급수용으로 수조의 수면 높이에 의해 자동적으로 동작하는 스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이 자동적으로 동작하는 스위치가 여러분 변기 보면은 물에 이렇게 떠 있는 거 이렇게 있죠? 불에. 그쵸? 이걸 우리가 플로트 스위치라고 합니다. 플로트. 수위 조절하게 되는 거죠. 답은 나번이죠. 3번. 급배수해로 공사해서 탱크의 유량을 자동 제어하는 데 사용하는 스위치는 플로트 레스 스위치입니다.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자동 제어에서는 세 가닥의 전극을 물에다 담가가지고 이 세 가닥의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를 가지고 유량을 체크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플로트 레스 스위치라고 합니다. 레스라고 하면 플로트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플로트가 없는 스위치라고 해서 플로트 레스 스위치라고 합니다. 4번. 전환 스위치의 한 종류로 한 개의 전등을 두 곳에서 전등을 자유롭게 전멸할 수 있는 스위치를 이거 뭐라고 하죠? 아까 얘기했죠. 3로 스위치라고 하죠. 3로 스위치. 5번. 조명용 백열 전등을 호텔 또는 여관 객실의 입구에 설치할 때나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 실의 현관에 설치할 때 사용되는 스위치, 일정 시간이 지나면 꺼지는 스위치, 타임 스위치. 6번. 조명용 백열 전등을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에 설치할 때 현관등은 최대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가? 일반 주택, 아파트 이런 곳은 몇 분입니까? 3분이죠, 3분. 그렇죠? 여관 호텔인 경우에 1분이고요. 7번. 다음 중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로와 대지 사이에 절연 저항 측정에 사용하는 거. 절연 저항 하면은 매거죠. 나번. 8번.
400V 이하 옥내 배선의 절연 저항 측정에 가장 알맞는 절연 저항에는 400V를 재려면 한 단계 높은 거 500V짜리가 필요합니다. 4번. 9번. 어미자와 아들자의 눈금을 이용하여 두께, 깊이, 안찌름 및 바깥찌름 측정용에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했죠. 10번. 피쉬 테이프의 용도는, 피쉬가 마치 물고기 낚시죠. 배관에다가 이렇게 배관이 꼬불꼬불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전선을 넣는 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때 선 하나, 리드선을 하나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전선을 물린 다음에 이쪽에서 당기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피쉬 테이프라고 합니다. 뭐 요비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피쉬 테이프라고 합니다. 이거 어떨 때 사용할까요? 배관에다가 전선을 넣을 때 사용하겠죠. 다음번이죠. 전선관에 전선을 넣을 때. 11번.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공구는 와이어 게이지. 12번. 계측 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이냐? 가번에 어스 테스터로 절연 저항을 접속한다? 아니죠. 어스 테스터는 접지 저항이죠. 어스가 접지 아닙니까? 다음에 검전기로 전압을 측정한다. 검전기는 전기의 유무를 확인하는 겁니다. 왜 드라이버 중에서 이런 거 아세요? 여기 전기가 있는 곳에다가 갖다 대면 살짝 안에 이제 불 들어오게 되는 거, 네온으로 불 들어오게 되는 거, 그렇죠? 이거 뭐예요? 검전기에 검전기, 전기의 유무를 측정하는 거죠. 유무를 측정하는 거죠. 다음에 매거로서 회로의 저항을 측정한다. 접지 저항 측정하는 거죠. 절연 저항 측정하는 거죠. 라번에 콜라우시 브릿지로 접지 저항 측정한다. 이것이 맞습니다. 13번 링 리듀서의 용도는 무엇이냐? 링 리듀서 용도는 나번이죠. 노가웃 직경이 접속하는 금속관보다 큰 경우에 사용된다. 나번. 14번 기구 단자의 전선 접속 시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염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거는 가번의 스프링 와셔. 스프링 와셔가 뭐냐면은 와셔는 이렇게 동그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끊어져 있어가지고 서로 약간 이렇게 엇갈려져 있습니다. 옆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진동등이 있을 때 서로 양쪽으로 밀어내는 힘 때문에 헐거워질 염려가 적게 되죠. 스프링 와셔라고 하죠. 15번. 벤치로 절단하기 힘든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공구는 클리퍼. 16번. 전선의 압착 단자 접속 시 사용하는 공구는 압착시키는 거니까 프레셔 툴. 17번. 다음 중 접지 저항의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의 명칭. 접지 저항은 뭐죠? 어스 테스터. 18번. 네온 검전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아까 이런 검전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뭐예요? 전기가 통하나 안 통하나 보는 거죠. 전기가 있나 없나. 충전 유무를 확인하는 거죠. 그쵸? 나번. 19번. 하나의 콘센트로 둘 또는 세 가지의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구의 명칭. 멀티탭. 자, 뭐 이런 문제만 나오면은 전기기능사 알러비죠. 20번. 절연전선 서로를 접속할 때 어느 접속기를 사용하면 접속 부분에 절연을 할 필요가 없는가? 보세요, 여러분. 가나다라 중에서 어떤 게 전선을 접속할 때 사용하는 공구 이름 같아요? 부속 이름 같아요. 나번이죠. 박스형 커넥터. 21번. 전선과 기구 단자 접속 시 나사를 덜 재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거리가 먼 거 누전될 수 있고요. 화재 위험. 그죠? 스파크가 튀니까. 다음에 과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라번의 저항이 감소, 저항이 증가하게 되죠. 22번. 옥내 배선공사에서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고 300V 이하 저압전로의 인입구에 반드시 설해야 되는 거. 여러분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는 법적으로 150V를 인입구. 어떤 건물의 인입구에 150V를 초과하고 300V 이하이게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누전차단기예요. 그럼 나와봐. 23번. 220V 전선로에 사용하는 과전류 차단기용 퓨즈가 견뎌야 할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220V니까 저압에서 사용하는 거죠. 몇 배 견디자고 했습니까? 아까 110%, 1.1배 견디자고 했었죠. 다음 라번. 다음 24번. 노가웃 펀치와 같은 용도로 배전반이나 분전반 등에 구멍 뚫을 때 사용하는 거 홀커터, 홀쇼. 나번. 쏘, 이게 썰다는 거죠. 그쵸? 홀쏘. 그러면은 구멍을 써는 거죠. 25번. 코드 상호,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 접속 시 사용하여야 하는 거는 어떤 게 접속할 때 사용하는 것 같아요? 나번에 코드 접속기가 사용됩니다. 가번에 와이어 커넥터는 뭐냐면은 뒷구리 접속, 박스에서 뒷구리 접속을 한 다음에 사용하는 게 와이어 커넥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를 봤죠. 문제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 보고 두 번 보게 되면 누구나 다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여기 있는 내용 꼭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